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습니까? 괜히 내가 미안해진 적.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사과한 적. 이해해 주려다 오히려 이용당한 적. 이상합니다. 왜 늘 착한 사람이 더 힘들까요? 왜 배려하는 사람이 더 상처받을까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착하면 손해보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착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 없이 착해서 당하는 겁니다. 2500년 전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해져라가 아닙니다. 알아라입니다. 악인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죄책감을 알고 공감 능력을 이용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성향을 파고듭니다. 즉 심리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 괜히 일 키우지 말자. 내가 참으면 되지. 이 순간 이미 전장은 상대가 설계한 겁니다. 착한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선함이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 선함입니다. 전략 없는 배려는 표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독해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더 냉정해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더 전략적으로 선해지는 법을 배울 겁니다. 악인을 정면으로 때려눕히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잃게 만드는 구조를 배울 겁니다. 1장 악인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야. 원래 성격이 저래. 하지만 전략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여기서 핵심은 적을 분류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분노는 전략이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만이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1. 악인의 5가지 유형. 권력형 압박자. 지휘직급 연차를 무기로 사용. 공개적 망신 주기. 공포 기반 통제.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통제권 유지. 감정 착취형. 너밖에 없다, 너만 이해해준다. 죄책감 유도. 이들은 당신의 공감을 먹고 삽니다. 나르시시스트형. 과장된 자아 이미지. 비판의 과민 반응. 책임 전가. 이들의 약점은 평판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형. 항상 억울하다. 모든 상황의 피해자. 동정 여론 형성. 이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스토리를 만듭니다. 계산형 조종자. 말은 부드럽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애매하게 압박한다.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노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악인의 공통 심리 구조. 유형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제 욕구, 인정 욕구, 책임 회피, 이미지 집착. 이 4가지가 모든 조종 행동의 기반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불안을 관리하는 겁니다. 3. 왜 착한 사람이 표적이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악인은 아무나 고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 쉽게 미안해하는 사람, 즉 좋은 사람. 그들의 선함은 약점이 아니라 분석되지 않은 자산입니다. 4. 전략의 시작은 감정이 아니다. 화가 나도 억울해도 일단 분석하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 유형이 보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이미 절반은 제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유형입니까? 막연한 분노를 구조적 이해로 바꾸는 순간 전략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손자병법, 이 말하는 진짜 적을 아는 것입니다. 2장 정면 대응하지 마라. 불전승 전략. 누군가 당신을 공격합니다. 비꼬고 왜곡하고 몰아붙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해명하고 반박하고 따지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 함정에 들어간 겁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승리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면 충돌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1. 악인이 원하는 것. 악인이 진짜 원하는 건 논리적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당신의 감정 반응, 통제권 확보,
에너지 소모. 당신이 화를 내면 그들은 이겼습니다. 당신이 해명하느라 길게 말하면 그들은 이겼습니다. 당신이 억울해하며 밤잠을 설쳐도 그들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이 그들이 설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 차단 전략. 불전승의 첫 단계는 반응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즉답하지 마라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표현 최소화 표정 목소리 안정. 말 줄이기 짧고 구조적인 답변. 기록 남기기 문자 메일 중심 전환.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통제 버튼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무반응의 심리 효과. 아기는 감정 레버를 당깁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조급해진다. 노출된다. 통제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4. 감정은 무기다 함부로 쓰지 마라.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참기만 하면 억울하지 않나요? 참는 게 아닙니다. 보류하는 겁니다. 감정은 무기입니다. 전략 없이 휘두르면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5. 전장을 바꾸는 사람만이 이긴다. 아기는 보통 밀실 즉흥 감정적 대화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불전승 전략은 간단합니다. 전장을 바꾸십시오. 공개된 자리로 이동. 문서화. 제3자 포함. 시간 확보. 정면 충돌 대신 구도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싸워서 이기려 했습니까? 아니면 전장을 바꾸려 했습니까? 싸움에서 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판을 이동시키면 상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이 말하는 불전승의 본질입니다. 3장 허를 찾아라.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강해. 권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사람도 많아. 하지만 전략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의 빈틈은 어디인가?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말합니다. 실한 곳은 피하고 빈 곳을 쳐라. 이것이 전술의 정수입니다. 강한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1. 허란 무엇인가? 허는 단순한 약점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이 취약한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체면에 집착하는 사람, 평판에 민감한 사람, 상사 눈치를 심하게 보는 사람, 기록을 두려워하는 사람,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허입니다. 이 악인의 구조적 취약점. 대부분의 악인은 강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공식적 권력이 아니라 비공식적 압박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개 기록 객관적 평가. 제3자 개인 명확한 기준. 이 네 가지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략은 모호함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3허를 찾는 3단계 질문. 감정 대신 질문하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잃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가?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을 피하려 하는가? 이 사람은 언제 태도가 급격히 변하는가? 그 지점이 허입니다. 4허를 건드리는 방법. 허를 찾았다고 정면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균형 회복이 목적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체면형 인간 공개 질문 한마디. 이 부분은 공식 기준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임 회피형 문서화. 회의 내용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집착형 제3자 동석. 이 사안은 팀장님도 같이 계실 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5회 허를 치면 무너지는가? 강한 사람은 강한 지점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허는 방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과민 반응이 나옵니다. 그 과민 반응이 바로 균열입니다. 6.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허를 찾았다고 비웃지 마십시오. 폭로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전략은 사라지고 감정 싸움이 됩니다. 전략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체면입니까? 평판입니까? 책임입니까? 그 지점을 알면 이미 힘의 절반은 당신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이 말하는 시를 피하고 허를 치는 법입니다.
사장판을 바꿔라 형세 전략. 사람을 상대하려 하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면 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자는 형세에서 승리를 구하지 개인의 힘에 기대지 않는다. 이 말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형세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형세란 무엇인가? 형세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형세는 구조적 우위입니다. 정보의 흐름, 의사결정 구조 기록의 유무, 공개성과 폐쇄성 시간의 압박 여부. 이 모든 것이 형세입니다. 악의는 불투명한 구조에서 강합니다. 투명한 구조에서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 판을 바꾸는 4가지 방법. 밀실을 공개 공간으로 이동시켜라. 즉흥 대화 공식 회의. 구두 지시 매일 확인. 빛이 들어오면 그들의 힘은 약해집니다. 감정 대화를 기준 대화로 바꿔라. 왜 이렇게 했어?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사람 중심 기준 중심판이 바뀝니다. 시간 압박을 제거하라. 악의는 급박한 상황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 오늘 안에 답해.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검토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감정은 사라지고 전략이 살아납니다. 10일 구조를 1N 구조로 전환하라. 10일 상황은 권력형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구도입니다. 제3자 한 명만 들어와도 힘의 균형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관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3왜 판을 바꾸면 상대가 흔들리는가? 악의는 자신이 설계한 환경에서만 강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즉흥성이 사라집니다. 감정 압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가 드러납니다. 4 중요한 경고. 판을 바꾸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폭로도 아닙니다.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형세 전략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을 설득하려 했습니까? 아니면 구조를 바꾸려 했습니까? 설득은 힘이 필요합니다. 구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감정보다 오래 갑니다. 이것이 손자병법 이 말하는 형세의 힘입니다. 5장 기세로 압도하라.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이긴다. 하지만 전략의 세계에서는 한 방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흐름입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말합니다. 기세는 쪼개진 대나무처럼 막을 수 없어야 한다. 기세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감정적 흥분도 아닙니다. 기세는 축적된 구조적 우위가 만들어내는 압력입니다. 기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세는 결과입니다. 감정 반응을 줄이고 허를 분석하고 판을 바꾸고 기록을 남기고 기준을 확보한 결과 어느 순간 상대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순간 기세가 형성됩니다. 이 기세의 3요소. 일관성. 감정 기복이 없을 것, 말이 바뀌지 않을 것.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것. 일관성은 신뢰를 만듭니다. 예측 불가능성. 감정은 예측 가능합니다. 구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즉흥 대응 대신 준비된 대응을 하십시오. 후퇴 없는 태도. 후퇴하지 않는다는 건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유지하겠습니다. 단호함. 그 한 문장이 기세를 만듭니다. 3왜 기세가 생기면 상대가 약해지는가? 악인의 전략은 상대를 흔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전략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정된 쪽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힘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4 기세는 공격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기세로 압도한다는 건 위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한 안정감, 흔들리지 않는 구조, 감정 없는 대응. 그것이 진짜 기세입니다. 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이미 기세가 약한 사람입니다. 5 최종 단계 스스로 무너지게 하라. 기세가 형성되면 상대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물러난다, 과하게 반응한다.
둘 다 스스로 무너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밀지 않았습니다. 잡아당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흐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흐름을 만드십시오. 기세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자병법 이 말하는 형과 세의 완성입니다. 6장 타이밍과 철수 전략.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이긴다. 하지만 전략의 세계에서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멈추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때는 알 수 있으나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궁지에 몰린 적은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이 두 문장이 철수 전략의 핵심입니다. 왜 끝까지 밀어붙이면 위험한가?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순간 전략은 감정이 됩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당신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전략의 목적은 상대 파괴가 아닙니다. 위험 제거입니다. 이 철수의 신호를 읽어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보이면 목표는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노골적 압박이 줄어든다. 즉흥적 감정 공격이 사라진다. 대화가 기준 중심으로 바뀐다. 제3자 앞에서 태도가 달라진다. 이때 더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발 물러서십시오. 3. 타이밍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타이밍은 상대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안정도로 판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가? 감정 반응이 줄었는가? 구조가 안정되었는가? 그렇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전략적 철수의 3단계. 공개적 갈등 종료. 이 부분은 이 기준으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갈등을 공식적으로 닫습니다. 감정 잔여물 제거. 뒷담화, 복수 심리, 과잉 해석 모두 멈춥니다. 기세는 조용할 때 유지됩니다. 거리 조절. 완전 단절이 아니라 적정 거리 유지. 불필요한 밀착을 줄입니다. 진짜 승리는 무엇인가? 상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털을 찾았고 판을 바꿨고 기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손자병법 이 말하는 전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7장 전략적 선함이 가장 강하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착하면 손해보지 않나요? 선하게 살면 당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선함과 무력함은 다릅니다. 일선함과 무력함의 차이. 무력함은 경계가 없습니다. 싫은데도 거절 못한다. 부당한데도 참는다. 상처받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반면 전략적 선함은 다릅니다. 기준이 있다, 경계가 있다, 감정은 있지만 통제한다. 필요하면 구조를 바꾼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상대의 계략을 깨트리는 것이다. 계략을 깨트리는 사람은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강한 자리입니다. 이 감정 통제의 힘.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상대의 무기가 됩니다. 악인은 당신의 화를 이용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이용합니다. 당신의 설명 욕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통제되면 그들의 버튼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은 쉽게 흥분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천천히 말합니다. 3. 진짜 강자는 소리치지 않는다. 소리는 힘이 약할수록 커집니다. 조용한 사람은 이미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기준을 알고 허를 알고 판을 바꿀 줄 알고 멈출 줄 압니다. 그는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악인을 공격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에서 벗어나 전략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면 대응하지 않고 허를 찾고 판을 바꾸고 기세를 만들고 멈출 줄 아는 것. 이 모든 과정의 끝에 남는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품격입니다.
착한 사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전략 없는 선함이 위험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선함은 가장 강합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입니다.